한국과 인도 간 국제 문화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조성한 청동불상이 한국에 이윤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 기증한 것으로 다음 달 16일 통도사에서 봉불식이 봉행됩니다.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 불단의 경우 불상 봉안 관련 기록이 있어 건물과 불상, 대좌, 불단을 함께 조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수행자로서의 위위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수행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2차례 참선, 비구니계 포살본과 정예결사본 합송 등을 통해 출가 정신을 회복합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안현민 법무가 선출됐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회장 공석 사태를 보면서 출마를 결심했는데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조성한 청동불상이 한국에 이윤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영축 총림 통도사에 기증하기로 한 건데요. 다음 달 16일에는 통도사에서 봉불식이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 간 국제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윤식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한 인도문화원 4층 대강당에서 불교의식이 시작됩니다. 도량계 작법인 나비춤으로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법고무가 펼쳐집니다. 이어 인도 전통춤을 선보이며 부처님께 공경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과 인도 간 국제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된 불상 이윤식. 인도 정부가 불상을 조성한 뒤 영축 총림 통도사에 기증한 것입니다. Further drawing together the people of India and the people of Korea through this very beautiful means of this road which Lord Buddha has shown to us. Thank you all once again.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we are greatly privileged in your presence.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런 계기원에서 한국과 인도 간의 어떤 교류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이러한 불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실력을 통해서 이러한 역병이 조속히 소멸되어지기를. 불상 기증은 지난해 10월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인도 대사가 양산을 방문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올해 2월 225kg의 청동불을 한국에 모시기로 확정하고 어제 이윤식을 봉행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간 지속적인 국제문화 교류를 도모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 청동불상을 오게 되는데요. 또 인도에서도 모셔온 또 보리수 나무도 있고 해서 통도사가 또 불보종 차리고 부처님의 그런 또 법화경을 설하셨던 영축산이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뜻깊은 또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참에 이렇게 그 인도에서 귀중한 불상을 모시게 되면서 또 통도사에 우리의 그 대표적인 고찰인 통도사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16일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청풍당에서 불상 봉불식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인도 불상 기증을 통해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 불단의 경우 대좌 내부에 조성 당시 불상 봉안 관련 기록이 있어 건물과 불상, 대좌, 불단을 함께 조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사찰에서 불상을 올려두고 예불하기 위해 제작된 받침대의 일종인 불단. 수미단이라고도 불리는 불단은 그동안 사찰 건물의 부속물로 인식돼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를 시작해 불단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원형자료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보 완주 화암사 극락전과 보물 김제 금산사 대장전 등 전남북 지역 15개 사찰의 불단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예나 회화 또는 단청 좀 불교적인 그 경전에 근거한 그런 스토리텔링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조각도 돼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거기가 이제 그 건물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건축적인 요소에서 건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소외된 부분이 있고 불단에 대한 인문학적 조사, 2D 촬영과 3D 스캔 등 디지털 기록화, 보존과학 조사와 안전 점검을 병행했습니다. 불단 내부와 구조의 첫 기록화를 통해 불상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내부 구조재와 외부 표면 장식재를 구분하고 부재별 수종을 분석해 보수, 수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구례 화엄사 대웅전 불단의 경우 천판이 불상을 봉안하는 팔각 대좌와 연결해 함께 제작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대좌 내부에 조성 당시 불상 봉안 관련 기록이 있어 건물과 불상, 대좌, 불단을 함께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어느 식으로 유지 보수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수종은 뭐였는지, 그 당시 거기에 반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조각 양태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D라든지 3D 촬영을 해서 그런 기초 자료를 모아서 좀 유지 보존 전승하는데 좋은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불패와 소통 등 불단 장엄구 조사도 병행해 과거의 불단 모습과 함께 장엄구의 본래 위치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전남 지역 4개 사찰, 부산 경남 지역 7개 사찰에 소장된 불단 13점과 장엄구 13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문화재청이 안성 청룡사 대웅전 등 10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 현장에 천연 석채와 토채 등 전통 안료를 사용하는 시범단청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전통단청 시범사업 적용 현장에는 보물 가평 현등사 동종 주변 정비, 합천 청량사 석 등 안성 청룡사 대웅전, 영주 흑석사 석조열의 좌상, 동해 삼화사 3층 석탑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재청은 특히 시범사업 대상 중 안성 청룡사 대웅전은 숭례문 이후 최초로 전통단청에 적용되는 건조물 국가지정 문화재일 뿐 아니라 1976년 현대화학안료로 수리됐던 것을 전통안료를 사용해 다시 수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출가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수행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2차례 참선, 비구니계 포살본과 정예결사본 합송 등을 통해 율장정신을 구현하고 출가정신을 회복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수행자로서의 위를 갖추고 출가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비구니 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를 발족하고 결사에 들어갔습니다. 승가의 계율이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불교의 존립은 물론 승가라는 이름조차 잊혀질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출가 수행자가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불교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온 것은 승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국 비구니회는 정예 결사와 봉암사 결사에서 출가 정신의 회복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사찰 운영과 포교로 자신의 수행이 뒤처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결사 운동의 마중물이 될 수행의 거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율장 정신을 구현하고 출가 정신을 그대로 지켜가고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살면 우리는 승가 공동체다. 비구니 수행 결사는 매월 2차례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정과 법령 선언에서 참선은 물론 비구니계 포살봉과 정예 결사문 합송으로 율장 정신을 구현하고 출가 정신을 이어가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강의와 토론을 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태의 불교적 해법도 모색합니다. 이로써 수행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포교의 현장에서도 정진을 이어가 수행과 세간이 함께 호흡하는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결국 중단 없이 수행하며 그 결과로 세상 일을 등지지 않은 채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비구니 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는 2023년 4월 폐항할 예정입니다. 소욕 지적과 포살 참회의 생활화로 전국 비구니회는 안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행력을 복원하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속초 광장공원에서 속초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9일 방역 지침을 준수해 봉행된 봉축 점등식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등을 밝히고 코로나19 소멸과 평화로운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지혜 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불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의 어두운 곳곳을 밝히고 지친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흥사는 봉축등 점등으로 지역의 봉축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재등 행렬은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되살리는 희망과 치유를 위한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8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앞마당에서 열린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무국장 서일 스님, 남다나 신도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재무국장 서일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인욕의 등불이 단단히 자라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온 우주법계 일체 중생의 희망과 사랑으로 대립과 갈등이 소멸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의 온라인 강좌와 생활법문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안현민 법우가 선출됐습니다. 안 회장은 몇 달간 이어진 회장 공석 사태를 보면서 출마를 결심했는데요.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며 캠퍼스 포교에 어려움을 겪은 대불련이 제59년차 중앙회장에 동국대 안현민 법우를 선출했습니다. 동국대 경제학과 17학번인 안현민 회장은 그해 학교 불교 동아리에 들어가 지난해에는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대불련 서울지부장과 최근까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캠퍼스 포교가 직면한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동아리 활동이 되지 않아 지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거나 활동을 하는 것에 너무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모두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그리고 좀 더 힘내보자, 같이 해보자라고 북돋아줄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최선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불련은 안현민 회장의 선출로 연간 가장 큰 행사인 영 부디스트 캠프 준비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해 전국의 법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방식을 올해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입생들을 위해 배포했던 웰컴 박스를 군종병까지 확대해 군포교 지원에 힘을 보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비 신입생인 수험생을 위한 선물 전달과 지속적인 영상 콘텐츠 기획도 핵심 사업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스님들의 직문직설 같은 강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법우님들께서도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고 대학생 불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오는 27일 서울 공생선원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하며 포교 원력을 다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10교부 본사 은혜사가 지난 28일 경내 중학관에서 제17기 은혜사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입학식에는 은혜사 주지인 은혜사불교대학 학장 덕관 스님과 국장 스님들이 참석해 신입생들에게 격려와 입학 축하 선물을 전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관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행과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길 당부하며 17기 입학생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표했습니다. 입학생들은 조계종 포교원 인가 신도 전문 교육기관인 은혜사 불교대학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학년 4학기의 교육과정 동안 불교 기초교리 등을 익혀 불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선과 면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강릉 능가사 주지 법관 스님의 작품집 젠 2021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스님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안내합니다.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옷감 직물을 캔버스로 옮겨 담은 것 같은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강릉 능가사주지 법관스님의 작품집 젠 2021 출판기념 전시회입니다. 색감으로 대비되어 있는 작품을 교차 전시해 각 작품은 캔버스라는 면 공간에 선으로 표현했고 여백은 점이 됐습니다. 법관스님은 캔버스를 2차원 평면으로 바라보고 물감을 길게 그어내며 캔버스 전체를 선으로 덮었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나타난 생면 추상의 계보를 잇는 작품 활동으로 분류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님의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그 편안함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이 작품이 일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대상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관객들도 이 작품을 봤을 때 본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관스님의 극도로 단순화시켜 그린 추상화는 미니멀 아트의 기초가 되는 작품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향호 평론가는 선방에서 무소유를 체화하고 있는 스님들의 일상이 곧 미니멀 아트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법관스님의 작품에서 그것을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작가들과 법관스님의 차별성으로 비대상성을 꼽고 특정 대상 없이 선과 면으로 작가의 정신성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을 추상화해 재해석하는 작품들은 있지만 법관스님처럼 완전한 추상체의 작품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선적 개념에서 보면 이제 적적성성이라고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그 깨어있음, 성성함을 이제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 블루의 색채는 그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그 마음의 여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법관스님은 이번 젠 2021 출판 기념전에 이어 내년에는 학고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입니다. 또 출판 기념전을 기점으로 지난 활동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식의 창작에 몰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홍천 강용사가 법화경 독송 회양식을 봉행하고 성희신 천태예술단장을 초청해 단막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9일 강용사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법화경 행복을 독송하다를 주제로 주지 홍법스님의 행복론과 성희신 단장의 해금 연주, 강용사 어린이 불자의 피아노 공연 등으로 코로나로 지친 불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홍법스님은 코로나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긴 어렵지만 오늘 콘서트를 시작으로 사회에 걸쳐 강용사의 모든 불자들이 행복에 참된 의미를 찾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용사는 매월 1일부터 28일까지 법화경 28품을 독송하는 법화경 독송회를 천태불자들과 함께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불교연합회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남부경찰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남구불교연합회는 어제 연합회 회장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을 비롯해 부산 남부경찰서 김만수 서장과 경찰 직원 등 4부대 중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코로나19가 종식된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며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모든 경찰 직원과 그 가족들이 부처님의 자비심을 통해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가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기후행동 제36차 캠페인과 자비의 쌀 전달식을 함께 봉행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어제 울산 롯데호텔 앞 거리에서 상임대표 백년사 주지 천도스님과 울산 지역 환경연대 활동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36차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기후행동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비의 쌀 750kg과 후원금 70여만 원을 15개 시민단체와 18명의 활동가들에게 각각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상임대표 천도스님은 환경은 잠깐의 무관심으로 훼손이 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며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제35차 임시회의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지난 28일 양산 대성사에서 열렸습니다. 종정 무명스님 등이 참석한 회의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소속 사암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명 스님은 가지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버리기로 하면 쉬운 일이라며 마음속에 티끌 하나라도 남기지 않는다면 허공 같은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단 기본재산 유지 관련 안건 등을 처리한 임시종회에는 총무원장 노건 스님을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춰진 너의 그 슬픔을 다 듣고 계실 거야. 보여주지